지난 시간에 대운, 세운, 월운까지 보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여튼 기본적인 대강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부연해 가지고 더 이렇게 살붙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레정법 할 시간인데요. 레정은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올레자에 우리 초코파이 정할 때 요자입니다, 요자. 레정법인데 이건 이제 오는 손님이에요. 오는 손님의 목적사, 오는 손님의 마음,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방법이라는 거지. 아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역학계도, 명리를 포함해서 역학계도 저는 이렇게 계속 좀 이제 변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사주명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의 역학이 혹세몸이 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인 이런 것도 좀 그랬고, 경제적인 발전 단위나 민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명리가 인생 철학, 인문학의 반열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업계 한 계통에서는 명리를 이렇게 수업 계통의 어떤 이런 쪽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인문학의 인생 철학의 이런 한 갈래로 해가지고 붕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차피 이게 사회 속에 어떤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거예요. 레정은 손님이 딱 왔어요. 궁금한 사람, 상담한 사람이 왔어. 응? 당신 뭐 때문에 왔지? 이거 기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용도였지.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레벨 차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야, 저 사람 진짜 신통한데? 내가 저 사람 묻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왔네? 그렇지. 예. 그런 용도로 사실은, 이게 이제 레정이라는 게, 어떤 학문적인 완전한 어떤 한 갈래? 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있어 왔었어요. 레정을 보는 이런 법이 있어 왔었고, 그게 이제 명리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 책받침에 보면, 낙화비법이라는 거 있죠? 예. 그거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것도 레정법의 대표적인 거야. 이게 낙화 1진, 2진, 3진, 4진, 과거 이게 오진까지도 보고, 이제 사진까지도 보는데, 과거, 미래 해가지고, 그 사람 딱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를 그날 일진하고 그 사람 연월일시 그 명조하고만 놓고 딱 맞추는 거야. 근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성하게도 구궁 구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취상이 돼서 그 상의가 모아져 가지고, 이 사람의 궁금한 게 뭐다, 목적사가 뭐다, 이런 것을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에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구성이라는 것이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점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이치적인 1+1 이퀄 2의 개념이 아니라 1+1은 다다. 1+1은 2가 아니고 많다라는 개념까지 갈 수 있는 게 점학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연결되는 과정은 있어요.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보편적으로 어떤 레정, 그러니까
구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고 이 시간에도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12지지 10간 12지가 돌아가듯이 구성도 오늘이 예를 들어서 그 살호길이고 내일은 삼벽일이 될 거란 말이죠. 역행하니까 그렇죠? 음둔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운이 이미 지금이 오늘이 무인일이면 무인의 기운이 무인은 이것도 센 기운이거든요. 이런 기운이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간지 날짜에 작용을 하듯이 록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렇게 주재를 하면 거기에 맞는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구성, 낙서, 순행에 따라 가지고 오한파가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운명인자의 센텐스, 그러니까 강약 요인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진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내정을 좀 어떤 경향성 파악 내지는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연월반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이런 거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 중심으로 아니면 점학으로 활용할 때 딱 내가 그 구성을 포국을 딱 했을 때 중궁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요. 중궁에 들어가는 숫자 1에서 99까지 중궁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나한테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안인 거거든. 그거를 사실은 딱 캐치를 해내는 거야. 캐치를 해서 어떤 그 내담자하고의 그런 그 어떤 교감, 교류 이런 거에 좀 폭을 넓히는 작용.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정을 내정으로 안 써도 그냥 물어보면 된다. 그런데 어떤 상담의 폭과 깊이와 내용의 컨텐츠의 어떤 풍성함 이런 거를 다져가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또 그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도 이를테면 사회현상이라든지 큰 국가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틀도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도 광의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다 내정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자료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샘플링을 한번 해드리고 나머지는 왜냐면 진도 또 더 나가야 되니까 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정법이라는 거는 연월일시반을 활용해서 크게는 국가사회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또 아니면 본명성 본인이나 방문자의 현재 처한 상황, 이런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사주 4기둥이 있듯이 이것도 연반에서부터 시반까지 4개 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반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월반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전 시간에 저희가 연월반을 활용을 해서 뭐 월운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봤는데 어차피 구성반은 계속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줌업을 해서 이렇게 좀 큰 틀로 보면 구성 의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사회적인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까지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중궁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몇 년 뒤면 일이 중앙에 들어오나요? 6년 뒤? 올해가 7이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9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살은 돌아가지만 항상 암은 중앙에 들어간 그 궁이 암을 맞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규칙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 규칙에 따라서 작용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100년이라든지 100월이라든지 아까 전 시간에 봤던 거는 자기 본명성 가지고 월운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누구 본명성의 월운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현상으로 발현이 되느냐.
드러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를테면 일이 중궁에 들어가면 육이 감궁에 들어서 암을 맞게끔 돼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러면 육이 상징하는 거. 육은 일단은 큰 숫자잖아요. 이건 집안이나 육친 관계를 보면 뭐 아버지고 남편이고 윗사람이고 뭐 이렇지만 이거는 크게 보면 권력 집단도 되고 대기업 집단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여당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산업으로 보면 이게 육이 금이니까 자동차도 되는 거거든.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큰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궁에 들고 또 거기에 암까지 먹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육백이 상징하는 권력 집단이나 대기업 이게 이제 암 검사를 맡고 그래서 권력의 변화 현상이 물론 뭐 항상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특히나 일이 중궁에 들었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오항이 내후년에 들잖아요, 그렇죠? 내후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 있나요? 내후년에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대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항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큰 변동이 그런 건데 항상 우리가 뭐 경인년이나 요럴 때에 큰 일이 생겼다라고 하듯이 오항이 들어올 때도 국가적으로나 6.25도 오항년에 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그런 변동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틀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기업 집단이나 어려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업이 어려우니까 경제 불안이 예상될 수 있고 여기 이제 그러면 손궁에 9가 들고 또 이궁에 5가 들면 이게 밝은 자리에 드러난 자리에 9가 있는데 제일 밝은 자리에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좀 안은 좀 내실은 좀 약할 수 있는 공허한 그러한 사회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 당연하잖아요. 숫자들이 그렇게 포진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앞전 시간에는 각각의 그 본명성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했는데 이걸 크게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해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활력궁인 진궁의 800이나 금융궁인 태궁 금융궁이라고 볼 수 있죠. 300인데 이제 이럴 때에는 이게 큰 틀로 볼 때에는 궁성하고 그리고 그 궁하고 성의 그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그 오행의 조화, 오행의 조화를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800토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목극토가 되고 여기는 금극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이제 서로 금융궁하고 활력궁에 이렇게 이제 상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실제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금융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일이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7은 어디 있습니까? 7은 곤궁에 위치하니까 금융이 현금 유통이 이런 것이 곤궁이니까 곤궁은 이렇게 활발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액티브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액티브한 자리는 진궁이나 손궁이나 이궁이나 이런 자리 아니에요? 경기 침체 및 통화 유통이 부진해질 수가 있다. 역시 일이 들어가면 경제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민 및 노동자는 뭡니까? 이잖아. 그죠? 이가 뭡니까? 건궁에 위치하니까 여기는 권력궁이잖아요. 힘 받는 자리, 권력 받는 자리.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거세질 수 있는 거지. 이럴 때는. 그런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다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해석할 때는 그런 해석이 아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크게 사회적인 틀이나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고 무역 유통 거래는 간궁이잖아요, 그렇죠? 간궁에 위치하여 그 전에 비해서 변화의 직면에 있지만 100
또한 중궁의 위치에서 상극되잖아요. 토국수,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목극토잖아요. 그죠? 목극토. 이럴 때 이제 상생상극을 좀 따진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나 이게 어떤 그 변신하려고 하는 구상은 많지만 현실 진행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이 딱 들어가는 해에는 권력계층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를 꾀하고자 하나 그렇게 생각만큼 여의치가 않으며 소외계층의 목소리는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이 중궁에 들었을 때 이러한 경우의 수로 사회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한 거지만 이를테면 이가 들어가면 본래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파가 있는 자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파가 있는 자리는 그 자리 걸리는 거를 그 뭐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수레방에 파를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노동자, 농민, 서민 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나, 많은 사회 현상이나 사회의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긴 하지만 결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파해적인 것만 거기다 이제 붙여주면, 왜냐하면 파는 매년 돌아가니까. 매년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석을 좀 크게 할 때는 붙여주시면 되겠다. 이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오항이 붙고 팔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간궁의 오항, 팔의 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경기 안 좋다지. 그냥 딱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암공을 갖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사회 전반에 뭐 어느 해인들 뭐 다변사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부동산 관련. 그렇죠? 부동산 관련. 그리고 칠적이 감궁, 태궁, 금융궁의 사록이 위치해서 그쵸? 이건 뭐야? 금융이 구덩이에 빠졌다, 어둠에 갇혔다, 밀폐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가 산데 돈 벌려고 거래를 하는데 금극목이 되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돈하고 거래를 합해 보니까 금융경제 어려울 수 있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2궁에 이제 600이잖아요. 여기 2궁에 600이고 진궁에 구자니까 어떤 뭐 여권 이건 이제 권력 집단, 여권, 사회 지도층 이런 거죠. 여기가 2궁 드러나는 자리고 어떤 그 주도권을 질 수가 있다. 진궁도 구자니까 그죠? 구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당의 입김이 좀 세지겠다. 권력 일변도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손궁 일백, 손궁의 일백은 항상 일은 오항보다는 아니지만 준해서 보면 됩니다. 일이 가는 자리는 공부로 쓰는 거 아니면 쓸 데가 없어. 일은 쓸 데가 없어. 일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궁의 구자니까 구도 이게 높이 해가 떠가지고 일일이 해가 정중앙에 떴을 때 그림자가 가장 짧잖아요, 그렇죠? 요때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때에 예를 들어 파 같은 거 끼어 있다라고 하면 드러나서 시끄러워진다. 뭐 미투 같은 이런 게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이럴 때, 그렇죠? 이렇게 이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한번 쭉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3이 들어가면 원래 진궁에 암이 생기는데 여기 일암이 생기는 거죠. 일암이 생기고 오항이 생기는 거고, 이제 파는 나머지 궁에 겹칠 수도 있고 따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은 업계 현황으로 보면 일은 보통 그거잖아요. 어두운 자리잖아. 그러니까 유흥이라는 거는 어두운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자축이나 신자지는
신자지는 이게 양극단으로 가는 에너지예요. 네, 이게 문이 이렇게 쓰지? 문. 네. 산문 아니면 이거 나이트클럽이야.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흥의 인자, 씨앗을 만들어내는 인자,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자, 생각의 인자, 이게 양극단으로 있다니까? 극단으로 있어요. 이게 어디 구성에도 있고 명리에도 있고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백이 시작궁, 진궁인데,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데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좀 호황일 수도 있는데, 암을 맞아서, 유흥 서비스 업계가 좀 불황일 수 있다. 그죠? 불황일 수 있고, 건궁에 사록에 있는데, 이건 금극목이니까, 요즘은 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이게 건궁이 자동차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금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록이 와서 이렇게 금극목을 해서, 교통사고가, 다발할 거를 암시할 수도 있고, 원래 보면 4, 5, 6, 7, 8, 9, 1, 2, 3,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도 사실은 6대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3이 들어가면 4사대충이 걸리거든. 3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대충이 걸려서, 이러한 현상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해죠. 그래서 이렇게 3이 걸리면, 교통사고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손궁의 이흑이니까, 이건 뭐, 당연하겠죠? 여기 이제, 보통 일반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로 나갈 일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시골의 농지거래, 뭐 이런 것이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 토지 자체. 이가 토지잖아요. 토지. 토지니까, 그 토지가 거래가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래가 많아지고, 집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중궁이 삼벽에 있고, 또 이게, 목극토잖아요. 상극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깜짝 놀랄 일. 서프라이즈랑 가장 많이 엿닿아 있는 게 3이잖아요. 그죠? 깜짝 놀랄 일이나 대형 사고나 사건, 이런 것이 노출될 일이 있다. 그리고 간궁에 600이 있으니까 600이 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 대기업, 개혁 이런 변화가 예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궁의 7적, 태궁의 5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제죠. 경제를 항상 볼 땐 7이 가 있는 곳하고 7의 본궁하고를 보면 여기는 5황이 있고 여기는 7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7이 드러나 있어서 금융이 경제가 화려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데 5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5황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양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지만 또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는 화랑이다, 호황이다, 양극단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이 있었을 때 이런 의미도로 해석이 되고, 간궁하고 곤궁은 6, 9가 있어서 아까 5황하고 암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6, 9, 부동산 경기는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록이 중앙에 들어가면 여기에 3암이 걸리고 5황이 걸리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수출 부진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수출방해. 예? 이거는 해외고 무역이고 이거를 국가 경제로 보면 이거는
수출이겠죠. 그렇죠? 수출. 수출이 이럴 때는 암이 걸렸을 때 아니면 파가 걸렸을 때는 그런 때는 이제 수출 부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이나 수출 또 어떤 뭐 무역하는 기업들 이런 것이 도산이 될 수가 있다. 중궁에 이제 사록이고 그리고 목국토를 하니까 이것도 무역이고 거래고 교역이잖아요. 무역 적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수출이 어렵고 사가 중궁에 갇혔으니까 무역 적자가 예상이 된다. 수출이 여의치 않아진다. 감궁의 구, 그렇죠? 감궁의 구, 태궁의 육. 그러니까 뭐 구도 이제 유흥인데 왜냐하면 감궁이 큰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감궁에 밝은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유흥이라고 보고 태궁도 권위의 숫자, 권력 있는 숫자, 큰 숫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뭐 금융업 이런 거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파나 이런 게 따로 안 걸린다라고 하면 요 업종은 호랑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가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간궁이 7이고 태궁에 이제 6이니까 이게 이제 변화궁에 7이고 경제고 여기도 본인 태궁에 금융궁에 6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탄탄한 기조를 형성을 해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가 들어오면 그 수출이나 무역이나 요런 게 좀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외수가 좀 안 좋고 이렇게 요런 형상으로. 그래서 이건 뭐 그 의역을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숫자 의미를 조금만 부연을 해가지고 본 거니까 또 이제 손궁의 암은 뭐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